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한국 작가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이제 좀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 네. 좀 반등에 대해서 언제쯤 예. 올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손님을 또 맞이하려고 네네. 맛있는 음료수를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와, 뭔데요? 컵을 하나 받으시고요. 오. 김 빠진 콜라도 살리는 매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마우스 하시군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 탄산수 제조기를 요새 넣으면은 네. 김 빠진 콜라도 바로 김이 다 차서 아껴 쓸 수 있어요. 요새 지금 절약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법은 아니고, 네. 그 이제 기계의 힘을 빌리시는군요. 네. 제가 딱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네. 보세요. 예. 딱 한 다음에 좀 가운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요새 신기해가지고 네. 자 봅시다. 자 탁 넣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한 번씩 몇 번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또 탄산이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셋. 이렇게 해서 보통 물은 제가 좋아하는데 네. 이걸로 물 하면 더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저 네. 그래가지고 물로 하면 살짝 레몬향 나거든요. 근데 의사가 네네. 저보고 예. 제발 물 좀 먹어라. 예. 근데 제가 물 맛없어서 안 먹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물이 맛있어지더라고요. 진짜? 오케이. 네. 여러분들도 집에 한 대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김을 뺐죠. 네. 확실히 뭔가 가스가 들어왔네요. 가스가 들어온 느낌 있죠? 네. 제가 이제 오늘 한 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기 80, 83이라고 기뻐하고 있어요. 네. 한가위 드세요. 네. 오! 아니, 이 김밥이 괜찮죠? 들어가면서 이게. 네. 새거 같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탄산수 제조기 해가지고 집에서 드시면은 물도 맛있고 살도 빼고 좋거든요. 집집마다 한 대씩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트코인 가격 네. 지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그쵸. 3월 중순까지만 해도 73,000달러?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넘어섰다가 그래서 막 우와 했는데 지금 다시 7천만 대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반년에 한번 다시 쓰이게 되거든요. 반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반감기 끝나고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횡보하거나 좀 빌빌거리는 게 원래는 노멀이에요. 근데 보통은 반감기 후에 한 3, 4개월부터 다시 올라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4월 말이었으니까 4개월 좀 넘어서 5개월차가 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그 비트코인이 9월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9월은 주식도 안 좋고 금도 안 좋고 코인도 안 좋고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안 좋거든요. 무슨 이제 저도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 9월에 미국에서 법인세를 낸다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빠진다는 게 있고 그 두 번째는 7, 8월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그냥 놀다가 휴가에서 돌아와가지고 레이버데이 9월 2일 끝나고 그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쓸모없는 주식들을 팔아버린다 이런 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유난히 그 트리플 위칭데이 그러니까 새 마녀의 날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0일인데 2분기와 3분기 같은 경우는 그 트리플 위칭데이 다음 주에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를 확률이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9월 30일이 유난히 또 주식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때 리밸런싱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3분기 말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매년 되풀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 그 9월에 주식이 안 좋다는 거는 장기적 흐름을 봐도 그런데 최근 몇 년에도 계속 9월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어차피 기관이 모든 거를 주도를 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직장이기 때문에 그 1년의 패턴을 지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유난히 9월에는 주식이 약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럼 요새 퀀트 말고 비트코인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비트코인이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팔고 그 위에서만 거래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래서 없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팔고 없다. 그러면은 언제 다시 사? 일단은 120일 선 위로 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9월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안 좋은데 10월은 사실 거의 늘 좋았습니다. 9월 같은 경우는 3번 오르고 8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지금까지 거의 매년 좋았기 때문에 10월에 제가 일단 확실히 좀 기대를 걸어봐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 9월 말쯤 조금 들어갔다가 이제 실제로 진짜 오르기 시작하고 120일선 뚫으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또 바꾸어 말하면은 이게 또 그 10월에도 잘 나가는데 보통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월, 11월에 얘가 좀 가져야 돼요. 근데 안 가주면은 전 요번에 시즌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달 후에 결판이 나는 거죠. 이게 진짜 그냥 그 시나리오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번에 다를 것인지. 그럼 만약에 이번에
10월 랠리 펼쳐지고 대선으로 해서 6개월 랠리까지 잘 펼쳐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도 갈 수 이게 뭐, 그 2억까지 가는 건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고. 2억이요? 근데 그래봤자 2배잖아요. 그러니까 네. 15만 불? 네. 한 그러니까 15만 달러? 네, 근데 뭐 7만 3천 불이 어차피 역대 최고점이니까 네. 그거 뚫으면은 어차피 바로 금방 9만 10만까지는 갈 것이고요. 왜냐면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좀 어영부터 더 가면은 15만 불까지 가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인간 버블 뭐 네. 이제 그런 욕심,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뭐 당연히 더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네. 아,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죠. 네. 이번에 잘 풀리면은 2억까지도 랠리가 갈 수도 있다. 안 가면은 저는 그냥 끝났다고 보고 예. 그 후에는 추락이 올 수도 있죠, 사실은. 네. 예.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지금 책을 쓰셨잖아요. 네. 폭발적인 상승에 올라타라. 그 책을 썼던 이유가 뭐예요? 그 책 쓴 이유는요, 예. 당연히 얄팍한 이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썼는데, 근데 이제 그럼 왜 그 타이밍이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반감기가 오고, 거기서 한 12월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을 찍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반감기 한 달 전쯤 내가지고, 스무살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 책도 땡땡땡 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진 않았죠. 왜냐면 예를 들면 정말 제 시나리오대로 10월부터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책은 이미 3월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누가 그 책을 사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신곡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 타이밍에. 네, 그래서 이제 11월에 제가 신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스를 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왜냐면 비트코인 한번 썼으니까. 네. 알트코인이 올라타라. 네, 그렇죠. 제목 괜찮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좀 사야 되는 타이밍, 팔아야 되는 타이밍, 네. 노하우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10월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마켓 타이밍 툴로는 그 121선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121선을 상향 돌파할 때 사고, 골든크로스처럼. 떨어지면 하향 돌파할 때 팔고,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 꽤 좋은 타이밍 툴은 이제 하루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2억 불 이상 들어오면은 그때는 매수, 그리고 2억 불 이상 하루에 빠지면은 다시 숏 포지션으로 전환. 그것도 꽤 괜찮은 그 마켓 타이밍 전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네.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걸 참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욕심이 그냥 고개 들자마자 한 방에 때려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야 돼요? 분할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선조들이 위대한 속담을 남겼잖아요. 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거. 네. 그 선조들이 교인이 발바닥에 사가지고 머리에 팔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만 지키면 돼요. 네. 어차피 당신 그거 못합니다. 네. 당신 못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럼 분할로 사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할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단 제가 보기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살짝 좀 들어갈 것 같고, 네. 121선 뚫면 좀 더 들어갈 것 같고, 그 대선 끝나면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한 3번 정도 끊어서. 그렇죠. 근데 10월에 아예 비실거린다 하면 2차, 3차 매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리고 1차도 빨리 손절해버리고 끝날 것 같아요. 네. 1차는 작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원하는 대로 뭐 2억까지 찍었다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매도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매도할 시그널이 있어요? 매도 타이밍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뇌피셜이에요. 왜냐면 오르지도 않은 거를 지금 매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어차피 그걸 써야지 책이 제대로 된 책이 나오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미친 상승장이 오는데 그 미친 상승장이 올 때 그러니까 끝 무렵에는 이게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알트코인 지들끼리만 막 올라갑니다.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그때가 진짜 마지막 타이밍이고 그때에 이제 한두 달 내에 무조건 이제 크래시가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2차, 3차 반감기 후, 그러니까 2017년과 21년 버블장에서 이제 가장 그 유력한 시그널이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게 하나 있죠. 당신 친구들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또 이제 뭐 트레이드랑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나 또 망했어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거는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의 가장 많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 켄 피셔가 The Great Humiliator, 그러니까 이제 능멸의 사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주변에서 짜야 관심이 진짜 1도 없고 코인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업비트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마지막 시그널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거를 다 놓쳤다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121선 하향 돌파할 때 그냥 그때 모든 코인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때 정도 되면은 보통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는 한 10% 20% 떨어져 있을 거고 알트코인이 그거보다 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어깨보다는 아마 가슴 정도 팔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아까워서 네. 고점에 팔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다시 고점이 올 거야 이러면서 버티는 사람이 많잖아요. 안 옵니다. 네. 그리고 설사 오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다시 또 들어가면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안 온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팔고 나와라. 얘가 떨어지면은 일단 얘가 지금 뭔가 잘못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이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만 또 들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일단은 팔아놓고, 왜냐면 얘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가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좀 다시 냉정하게 고민한 다음에 얘가 그래도 좋아 보이면 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사람들. 근데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은 A라는 주식을 팔아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제정신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갖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 또 하나의 가상의 상황들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예, 예. 최고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예.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우선 첫 번째, 경기 침체가 만약에 와서 증시가 좀 내려간다. 네. 그러면 코인 같은 경우도 어렵다 봐야 돼? 아니면 별개로 돌 거라? 아, 당연히 다 같이 떨어지죠. 네. 아. 예. 그 코인러들의 뭐 생각은 뭐 그거네. 뭐 지정학적 위기가 뭐 발생하면은 뭐 코인이 오른다 이런 건데.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경제가 안 좋고 주식이 안 좋으면 다 같이 그냥 망하는 거고. 한마디로 코인을 거래하는 이제 큰 손들은 그냥 코인을 아직도 그냥 이제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이제 주식 레버리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식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으면은 얘들도 다 같이 이제 망할 거고요. 근데 사실 그 경제적으로 좀 더 중요한 팩터는 그 통화량이긴 합니다. 통화량. 예. 그냥 돈이 일단 많이 풀리면 거기 코인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만약 주식이 지금 아직 뭐 고용 지표들이 안 나와서 확실할 수 없지만 뭐 경기 침체 징후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네. 징후가 나온다고 하면서 증시가 좀 많이 내려간다 싶으면은 올해는 코인 매수는 좀 스톱을 하고 내년 이후를 바라보는 게 낫겠네요. 네. 근데 그 이제 요게 있거든요. 이제 그 8, 9, 10월에 그 미국 주식이 오르면은 여당이 이길 확률이 80% 정도예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최근 15번 중에서 12번 이겼거든요. 그 반대로 8, 9, 10월에 미국 주식이 빠지면은 그런 경우가 9번 있었는데 네. 여당이 딱 한 번 이겼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리스크가 그거였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선이었거든요. 네네. 트럼프가 되는 게 코인러들한테 유리하냐,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하냐, 어떤 거예요? 트럼프 되는 게 한 1000배도 유리하죠, 당연히. 그쵸. 예.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게 그 정치적 성향을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은 극우고 한 사람은 극좌라고 이제 정말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이제 뭐 정치적 뭐 성향은 왈가할 수 있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시장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우 쪽이 낫습니다, 당연히. 기업 프렌드리하고 세금을 낮춰주고, 그런 쪽이 무조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저쪽은 세금을 늘리고, 뭐 이제 기업에 규제를 씌우고 이것저것 못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누구한테 좋아지는 명백하거든요, 사실.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코인 쪽만 봐도 심지어 그 트럼프는 코인 행사에 행차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메리카 뭐 비트코인 캐피털 오브 더 월드 뭐 이러고 있고, 해리스는 제가 이러는 그 선거 프로그램에 아예 코인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엘리오 슈비처라고 그 코인을 맨날 때려 부신 이제 그분을 이제 재무부 장관이라고 이제 만든다는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 근데 트럼프는 그 코인 회사에 가가지고 딱 첫 마디가 야, I fire. 그 사람 해고하겠다 했었잖아요. 아, 그쵸. 그 코인을 때려박는 이제 그분을 해고하겠다. 그 SEC 의장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극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비트코인 3,800% 올랐고, 그리고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었던 4년 동안에는 한 100% 올랐었는데, 요즘 떨어졌으니까 100%보다 좀 아래로 떨어졌겠네요. 네. 20년에는 주식은 올랐는데,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가지고 경제가 진짜 완전히 망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졌죠, 그때. 그러니까 주식은 올리는데 성공했으나 그 경제가 죽었기 때문에. 여당은 그걸 알거든요. 무조건 경제와 그 이제 주식시장이 8, 9, 10월에 좋아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수단복을 가리지 않고 돈을 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뭐 대선 전 언저리에 뭐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언론 조작을 할 수도 있고 통계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정부 기관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맨날 좋은 시간을 발표했어요. 제가 자료 쓸 때만 해도.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그러면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확률상 보면은 최근 24번 동안에 원래 기본적으로 8, 9, 10월이 별로 썩 주식이 좋지 않은 시즌에도 불구하고 15번은 올렸거든요. 그게 한 62.5%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대충 그럴 것 같아요. 8, 9, 10월에 주식시장이 버틸 확률이 한 60에서 7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S&P 500이 마이너스 6%까지 이제 내려갔었거든요. 그 블랙 먼데이 때문에. 근데 진짜 열흘도 안 돼가지고 다시 다 리커버 하는 걸 보고서 저 생각을 했죠. 아,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이제 뒤에서 좀 작용을 했구나.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쪽 말고 아까 알트코인 얘기하셨는데. 네네. 예. 알트코인 투자가 더 이게 난이도가 높잖아요. 난이도가 높죠. 네. 그러면 알트코인 어떤 걸 사겠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알트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100%까지는 아니라도 저는 그래도 한 90% 이상의 확률로 그냥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큰 하락장을 겪겠지만 계속 오를 자산이라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일단 공급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근데 알트코인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알트코인의 99.9%는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까지 다 포함해서.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일단 2017년 말에 첫 버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버블의 가격을 뛰어넘은 코인이 이더리움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다 지금 2017년 말 그 가격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만 봐도 이게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세는 아니라라는 거를 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생긴 지가 한 16년 정도 이제 되었는데 거기 지금 시가총액 2조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조 불이 뭐였는데 16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뭐 한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블록체인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잘 돌아가는 중앙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 2단계 정도 후진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내면서 그럼 이게 좋은 게 뭔데? 우리 서비스는 별로지만 우리는 탈중앙화야. 이런 게 있는데 탈중앙화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껏 거기 있는 것 해킹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보다 구린데 해킹 위험까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좋은 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그래서 16년 동안 성공한 서비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블록체인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가만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왜 제가 알트코인 책을 쓰느냐?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그 4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가 좀 완만한 상승이고 이건 보통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그다음 지금처럼 조정장이 온 다음에 그다음에 보통은 3단계 그 미친 상승장이 옵니다. 근데 그 미친 상승장에서는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기 때문에 이 3단계 한에서는 알트코인을 가지는 것이 좀 좋다고 보고 이게 인생 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여기서도 이제 4단계를 피해야지 4단계는 보통 알트코인은 90% 이상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절대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3단계를 여기서 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다 먹을 수는 없지만 3단계에 무릎부터 어깨 정도는 대충 먹자. 그것만 해도 몇 배 번다라는 게 제 의견이죠. 이번에 비트코인이 2억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제 시나리오도 되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코인보다는 더 알트코인에 베팅하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알트코인에 베팅하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뭘 사야 되는가 그 중에서 알트코인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딱 50억 얘기하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는 그냥 말씀하신 그냥 그 시가총액 상위 그 알트코인을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인덱스 투자 같은 거죠. 우리가 스카이나 QQQ 하듯이. 사실 그렇게만 해도 수익률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not bad일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액티브 매니저들 중에서 패시브 매니저들을 보다 수익을 더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주식시장에도. 그래서 이제 당신이 그 2위부터 11위 코인을 이렇게 산다고 쳐가지고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가? 저는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 가장 간단한 이제 방법인데 이제 그래도 나는 초과 수익을 내고 싶다 욕심을 부리시는 분은 제가 여러 가지 팩터를 공부해봤지만 가장 유력한 팩터는 그냥 가격이 낮은 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만 원짜리 코인보다는 10원짜리 코인이 평균적으로 기대 수익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시가총액 100위 정도 그 안에서만 봤습니다. 그게 좀 불안하면은 시가총액 엔드 가격 두 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100개 코인이 있으면은 그 시가총액 순위를 매길 수가 있고 그 가격 순위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 두 개 순위가 평균적으로 이제 좀 양호한 그 코인을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것도 그냥 대형 코인들의 수익률보다는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규 코인들이 수익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이론을 세워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16년, 17년 상승장은 실제로 그랬는데 20년, 21년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도지코인처럼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역사라고 하면 좀 웃기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된 코인이 200불 이제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승한 코인 중에서는 솔직히 이게 뉴 코인이냐 올드 코인이냐 관계가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실 코인에서 돈을 벌기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방법은 그냥 그 대형 거래소 가기 전에 그 소형 거래소 또는 탈중앙 거래소에서 상장된 코인을 사가지고 얘가 상위 거래소로 올라가서 상장하면서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훌륭한 방법인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그거는 퀀트적으로는 할 수 없고 첫 번째 정말 이제 정보를 엄청 파가지고 가치 투자자가 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내부 정보가 있든지 코인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로 거래해도 뭐 아무로 잡아가는 사람이 없긴 하고 실제로 이제 소위 그 큰 고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V시고 누구 P이고 맨날 네트워킹 파티 가가지고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이 코인 펌핑 할게. 그래 나도 한다 이렇게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죠. 그거는 노력을 해야죠. 네. 지금 말한 알트코인들 중에서 네. 다음번 랠리 때 좀 쓸만한 코인 좀 알 수 있을까요? 3개 정도만?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렇게 뭐 탈중앙 거래소
가가지고 거기 있는 코인을 뭐 리서치 한 다음에 얘가 바이낸스 갈 것이다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 이미 그쵸, 상장된 그치. 코인을 네. 사는 건데 거기서는 진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낮고 시가총액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걔네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아 그거요? 최근에는 뭐 저기 뭐 그 민코인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뭐 플로키나 뭐 히피 이런 애들 가격이 되게 낮잖아요 사실. 예. 시가총액은 이미 좀 어느 정도 근데 높아졌지만. 이름 좀 들어본 네. 것 같아요 한번. 다 그러면 그거 이거는- 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샘플입니다. 걔네들 가격이 되게 낮거든요. 쓰레기 아니냐? 그건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거네. 그건 나머지 코인도 똑같다니까. 네. 이도를 손상 무슨 가치가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근본적으로는 혁신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정말 좀 이제 사람들이 쓸만한 서비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알만한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폰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누가 이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솔라나가 뭐하는지 설명을 보세요 하면 하실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아마. 저도 모르는데. 네. 네, 저도 설명할게요. 코인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점점 이제 실생활에 대한 용도의 변화를 지금 이제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됐다. 마지막으로 코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코인은 가격이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무시해요. 맨날 펀다멘틀이 어쩌고 매크로가 어쩌고 하는 건데 어차피 투자의 목표는 한 A라는 가격에 사가지고 A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번 갈 때는 계속 가고 한번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로 돌아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코인 하실 때는요 그냥 코인만 하는 전문가 의견을 별로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를 이제 유튜브 앤드 X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얻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특히 이제 고수는 거의 다 이제 X 트위터에 많이 모여 있는데 보면은 코인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기승전 비트코인 상승이거든요, 진짜. 근데 그 기승전이 이게 기상천외하고 내가 보기 맞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코인이 오르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다 가지하구나. 가지. 예, 맞아. 이제 무조건 그냥 결론은 가자예요, 그게 근데 이제 주식과 선물 같은 거 하시면서 코인을 그냥 사이트로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정보가 정교하고 훨씬 더 이제 객관적입니다. 예, 왜냐면 그분들은 차트를 보는데 이게 주식 차트건 비트코인 차트건 보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사실. 근데 객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X에서는 예를 들면 피터 브렌트라는 사람이 코인이 많이 하고 그리고 마크 리치라고 그분도 한 15년 동안 연봉이 40% 이상 버신 분인데 그분도 코인 얘기를 간간히 합니다. 그거는 좀 객관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